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뉴시스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8곳은 광복절 경복궁 인근에서 4만여 명이 모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어제 서울시가 해당 집회를 금지할 계획이라면서 경찰도 사전에 각 단체를 상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는데요. 서울시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집행부에 집회 취소 결정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추가로 17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데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복구 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50%씩 부담하는데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될 경우엔 정부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피해 국민을 위한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실종에 대한 위로금은 1,000만 원이고 주택 침수 위로금은 100만 원인데 위로금을 제외하면 각종 세금과 통신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당정은 사망 위로금과 주택 파손 위로금을 지금의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금값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4.6% 떨어진 약 1,946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안전자산인 금 수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신 개발 속도전에 관심이 쏠리면서 금값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6월 이후 크게 오르면서 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개월간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불안 요소는 줄었지만 단기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공여 채무자들이 약 2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한국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빚까지 끌어다 수익을 얻으려는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 6곳의 신용공여 잔액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20대 투자자가 가장 크게 늘었고 20대 신용공여 채무자 수는 약 19,000명으로 작년보다 2.6배 늘어난 상태입니다. 빚 내서 투자하는 20, 30대가 늘어나는 건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요. 자산이 부족한 20대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같은 투자처는 장벽이 높지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빠른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가진 것도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는 식의 유혹과 군중 심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유례없는 장마로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감소해버린 탓인데요. 시장에서는 생고등어 경매가가 2주 만에 180%나 뛰었습니다. 금채소에 이어서 금생선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소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12일 서울시 한 대형마트의 신선채소 코너는 곳곳이 텅 비면서 치커리나 취나물 같은 채소는 아예 구매할 수 없었다는데요. 채소와 생선 같은 식료품 값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과 비교해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 체감도와 통계 숫자는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어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는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정책위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하고 법무부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겠습니다.